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에 딱 맞춰서 온라인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내 디자인 9주차 강의죠. 지난주까지 중간고사 대체 발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상호 평가에 적극 함께 해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학우들끼리 그간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기본기는 다져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축 설계 공부를 쭉 4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실내 디자인의 공력을 새로 처음부터 쌓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전체 건축에서 실내 디자인 관점으로의 집중화 전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충분히 됐고, 자, 그러면 제 생각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생각으로 건축 공간을 대하는지, 실내 디자인을 대하는지 제 생각도 궁금하죠. 그래서 제 강의를 좀 이번 9주차에는 하려고 그래요. 원래 중간고사까지 우리 학우님들을 고생시켰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저 혼자 합니다. 우리 학우들을 고생 안 시키고. 과제도 없어요. 이번 9주차에는 과제도 없습니다. 10주차에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고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기말까지 또 어떤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냥 여유를 가지면서 한번 생각하는 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화면 공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학우들한테도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디자인 관점을 요약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 공간, 실내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궁극적 공간은 무엇인가?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기능적인 관점, 그죠? 또 하나는 기능보다는 난 감각, 그러니까 예술성, 이렇게. 그러니까 기능과 예술성을 어떻게 적절히 선을 교차하면서 한쪽에만 매몰되지 않고 연결지어서 의미 있게 만드느냐. 사실 여기에 이제 공업화 건축, 공산품으로서의 실내 디자인의 묘미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예술가는 기능성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능을 전제한 예술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기능만 너무 치중하면 건축이 아니에요. 실내 디자인이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궁극적 공간에 대한 5가지 제안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서론이 너무 길면 안 좋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극적 공간을 위한 건축 디자인 5가지 제안, 5 source라고 그래요. 5가지의 suggestions for the ultimate space. ultimate space는 궁극적 공간이에요. The ultimate space를 위한
five suggestions. 5가지 제안이에요. 이 얘기는 언제 만든 거냐 하면은 제가 우리 친구들처럼 대학교 4학년 때 만들었어요. 저는 당시에 5년제 그 학제가 없어서 4학년까지 이제 졸업을 하는 거죠. 졸업 설계를 4학년 때 해요. 4학년 초에 졸업 설계 테마로 신소재를 이용한 건축 공간 창출의 가능성 그래가지고 제안한 게 5가지 제안이에요. 르꼬르비지에라는 건축가가 근대 건축 5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배웠죠, 우리. 저도 배웠을 때. 그래, 그러면 나는 현대 건축 5가지 제안을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 이제 4번하고 5번은 바뀌었어요. 1, 2, 3번은 그때 했던 거 그대로예요. 첫째는 향의 가변성. 왜 집을 고정시켜놔? 왜 딱딱하게 땅에 붙여놔? 집은 회전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제 목소리 들리죠? 들리는 거 맞죠? 네, 들립니다. 네. 요즘은 방향이 바뀌는 집들이 여러 종류 많이 지어지고 있죠. 당시만 해도 우리 선배님들이 저는 이제 당시에 제가 다닌 학교에 동아리, 당시의 말로는 서클, 동아리가 있었는데 설계 동아리예요. 건축 설계 동아리예요. 그 설계 동아리에는 동아리 출신의 대가 선배님들, 대가분들이 몇 달에 한 번씩은 오세요. 한 학기에 1~2번 정도씩은 오세요. 그래가지고 직접 체크를 해주세요. 교수님 체크보다 훨씬 감각적으로 뛰어난 체크들을 해주고 가시는데 그때 또 야 이거 돌리는 게 되겠어 이제 그랬어요. 다른 칭찬은 많이 해주시면서도 이 레일을 깔아가지고 돌리겠다고 그러시니까 야 문제가 너무 많아. 이게 어떻게 전기 수도 이런 거 공급을 할 거야. 아니 모터도 돌아가는데 왜 전기 공급을 못 합니까? 그죠? 모터의 회전자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전기 공급을 하기 때문에 도는 거 아닙니까? 집 돌리는 거야? 뭐 그렇게 팽팽 돌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물도 회전배관으로 중간에 센터만 잘 잡아주면 문제 없어요. 가운데 센터로부터 연결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은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구획의 가변성. 요즘에 그 가변형 벽체 그래가지고 많이 얘기 나오죠. 마감의 탄력성. 저는 그때 이렇게 주장했어요. 벽에 부딪혀도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다치지 않게. 우리 왜 동물끼리는 딱딱하지 않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서로 포옹을 하고 피부로서 촉감으로서 느낌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건축 공간도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 이 4번째하고 5번째는 이제 제가 친환경 건축 학과를 만들고 거기 이제 학과장을 하면서 1, 2, 3번에 붙여가지고 전에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3D 프린팅하고 비슷한 공법을 5번에다가 넣었어요. 시공의 자유화. 시공을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파로다가 내구탱이, 세구탱이에서 전파를 발사시키면 그 발사된 전파 위에
죽처럼 콘크리트를 물체를 떨어뜨리면 형성이 돼야지 왜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구시대적인 걸 아직도 하고 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었죠. 나중에 이제 더 뒤에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우선 하나씩 보시면 우리가 보통 설계라고 하면은 주로 햇빛, 빛을 어떻게 공간에 도입하느냐 이 빛을 도입한 것 갖고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네, 뭐 능동적으로 이용하네, 수동적으로 이용하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주로 건축 평론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이 자연광을 공간에 어떻게 도입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번 분석적으로 보면은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통 움직이지 않는 집들은 보면 창문을 뚫어놓고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또는 개구부를 만들어 놓고 그 개구부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공간에 반사시킨다든지 형태의 실루엣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림자를 지게 만든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이 역동적인 변화하는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또는 그 반대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보통 이제 그냥 공간은 고정시켜 놓고 태양은 어차피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변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를 보통은 수동적으로 자연광을 이용한다라고 예술적으로 디자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용한다고 하죠. 벽체의 질감과 표면의 반사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걸로 공간의 분위기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라고 이제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림자를 갖고 그림자가 짙어지느냐 옅어지느냐, 그죠? 그림자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그리고 그림자가 타겟팅하는 공간의 형태, 형상,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인식되는 그림자의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위기가 변한다. 그죠? 살아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자연광을 이용하는 거에 더해서 추가해서 아예 공간 자체를 우리가 있는 실내 공간 자체를 회전시킴으로써 살아있는 공간을 더 풍부하게 연출할 수 있다.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태양을 따라 정속 회전시킬 수 있어요. 1시간에 15도씩. 그죠? 1시간에 15도씩.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 사람 없죠? 그죠? 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가고 있죠? 빅뱅으로부터 지금 무지막지한 속도로 지구는 던져져 있죠. 정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정속 주행으로 가니까 버스에 탄 사람이 같은 속도로, 그러니까 가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면 가만히 있나 보다 라고 느끼는 것처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집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1시간에 15도 정도씩 돌리면 몰라요. 그거보다 더 빨리 돌려도 원심력으로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않을 정도만 되면 사실 모르죠. 지구의 원심력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죠. 바깥으로 튀겨나가는 걸 중력이 더 세게 잡다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꽤 있어요. 제가 뒤에 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속 회전 안 하고요. 시간에 따라 원하는 향을 맞춰 놓을 수 있어요.
내가 뭐 몇 시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나 어느 각도로 맞출래? 응? 네. 난 아침에 일어날 때 저 호수가 보이는 뭐 내가 어떤 시간에는 나도 모르게 내 거실 앞에 서재 앞에 창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알람이에요. 타이머예요. 타이머가 꼭 시계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그 뭐 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타이머가 되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보는 계곡을 통해서 맞이하는 그 공간이 그 뷰가 그 느낌이 내가 지금 몇 시에 있다. 내가 시간과 공간을 같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살아있는 공간 예를 할 때 그냥 해야 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빛이 들어와. 그죠? 이 빛이 가만히 있지 않고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고도는 태양이 점점 낮아지니까 그림자가 깊어져. 그죠? 점점 깊어져서 안으로 쭉쭉 들어와. 그리고 강도는 약해져. 그죠? 그리고 이 벽에만 지금 이렇게 이 가구에만 이렇게 내리쬐는 게 아니라 이 계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서 이 공간의 밝기와 그 반사되는 빛이 우리 이 시야로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죠. 살아있는 공간. 또 그림자와 반사광에 의해서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공간 디자인도 많이 디자인되어 왔죠. 이게 이제 실루엣이라고 하는 부분, 또 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용해요. 공간을 돌려서 빛을 이용해. 공간을 돌려서. 이거는 이제 청주에 있는 카페죠. 청주에 있는 카페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제 1층이고, 이 부분이 2층이고, 이 부분이 3층이에요. 근데 1층, 2층은 고정돼 있고, 이 부분 3층 부분이 돌아가요. 이거는 뭐 서울의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도 돌아가고요. 돌아가는 것 많아요. 뭐 일본에도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건 많아요. 지방에도 많이 있어요. 돌아가는 건. 원형으로 만들어서 돌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어차피 바닥판이 있어. 콘크리트 바닥판이 있잖아요. 그 바닥판에다 동그랗게 레일을 만들어줘요. 기차가 무지하게 무거운데도 레일 위를 달릴 때 에너지가 굉장히 적게 소비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기차는 우리 인간 문명이 고도화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그 레일 시스템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물론 그 레일하고 레일이 만나는 부분, 열팽창에 의해서 일부러 끊어놨던, 옛날 할아버지들은 일부러 끊어놨었는데 요즘에는 그 열팽창을 완충시키는, 쇠가 열팽창이 돼서 늘어나더라도 끝부분을 일부러 떼어놓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흡수하는 걸로 해서 실제로 기차 바퀴가 굴러갈 때는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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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연구가 됐지만, 그렇게 연구가 돼서도 계속해서 쓰고 있어. 그 레일 시스템 참 좋은 거예요. 무거운 거를 마찰력 없게 바퀴와
그 바퀴가 덜컹덜컹 거리지 않게 하는 레일. 이거는 이제 아주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건축물의 무게를 경량화시키지 않더라도 가볍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죠. 이게 이제 3층에 가면 이런 분위기로 돼요. 이제 바닥판 레일은 요 밑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여기에 사람들은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바깥의 경치가 천천히 바뀌는 걸 보는 거죠. 이거 너무 빨리 돌리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뭐 놀이공원 온 것 같아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이제 이렇게 좀 또 다르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시간별로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건축가가 이탈리아에 지은 그 건축물인데 이거는 이제 중심부는 지상에 고정을 시켜 놓고 여기서부터 모든 공급해야 되는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라인들이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공급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회전이 되는 거죠. 이거는 구조물 자체가 정원이 아니에요. 완벽한 원이 아니라 좀 재미있게 디자인 감각을 넣어서 회전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발전된 디자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밑에를 든든하게 해놓고 그리고 위에다가 올려놓고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는 뭐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 많아요. 회전형 건축물 해가지고 찾아보면 우리 친구들 시간이 되실 때 심심하실 때 한번 관심 있으면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자유롭게 만드는 freedom in spatial orientation 공간적으로 공간 회전의 자유성 이런 거죠. 방향의 자유와 그 five suggestions for the ultimate space 중에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획의 가변성이에요. 이건 가변형 벽체라고들 많이 하는 거죠. 가변형 벽체. 가변형 벽체는 피봇 힌지드 가변 시스템.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구분을 많이 해놨는데 뭐 이런 저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해놨는데 저는 피봇 힌지드 가변 시스템 또 레일 가변 시스템 레일 가변 시스템 그리고 서랍식 가변 시스템 인필이죠. 인필 뺐다 넣었다 하는 인필링 시스템이고요. 또 레일링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가변을 줄일 수 있어요. 우선 좀 전에 회전에도 레일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제 슬라이딩 시키는 시스템, 슬라이딩 시스템에도 레일을 쓸 수 있고요. 또 회전처럼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돌리는 벽체 자체를 한쪽 벽은 뭐 고정시켜 놓고 돌리는데 회전하는 부분에다는 레일을 깔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피봇 힌지드 가변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분하다 보면 교집합이 있죠. 교집합 없이 그냥 정확하게 구분하겠다. 실제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그죠? 다 우리는 얽히고 설켜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융합이라는 말이 그냥 개별적으로 있는 게 대다수고 융합은 조금이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가 다 융합이죠. 우리가 구분하는 건 그냥 특징을 갖고 구분하는 거지, 특징을 이쪽에서 보면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저쪽에서 보면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거예요. 피벗 힌지드 가변 시스템은, 피벗이라는 얘기는 이제 한쪽에 축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힌지, 이 회전이 될 수 있는 그 핀을 가지고 가변시키겠다, 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윙을 시킨다든지 수직 힌지를 놓고 돌린다든지, 또는 힌지는 힌지인데 힌지 자체가 움직여. 어떻게? 아코디언처럼 접히는 거죠. 주름문 형식으로 폴딩하는 시스템도 힌지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오버슬라이딩은 축 자체를 수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축이면은 옆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축 자체가 수평이 되면 접혀 올라가죠. 접혀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서 오버슬라이딩 시스템, 이렇게 공간 구역을 가변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접혀 올라가게 만들 것인가까지도 생각하면서 디자인하면 재미있겠죠. 복잡하겠죠.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재미있어요. 서랍식 가변 시스템. 이게 이제 요 전까지 1번, 2번까지는 조립식 주택, 조립식 하우스, 조립식 빌딩 이런 쪽에서 얘기가 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인필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랍처럼 끼워 넣는, 이제 구조체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즉 주요 구조체, 바닥, 기둥, 슬랩 이런, 또는 바닥, 기둥, 이렇게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벽을 끼워 넣는 거예요. 벽에 붙어 있는 인테리어 부분까지, 이쪽 벽에는 이런 걸 붙여서 공장에서 만드는 거야. 이쪽 벽에는 이렇게, 저쪽 벽에는 이렇게, 저쪽 벽에는 이렇게, 네 벽을 이렇게 끼워 넣으면 집이 되는 거죠. 또는 벽 자체를 아예 따로 구분 안 하고 그냥 박스 형태로 만들어, 서랍 형태로 만들어서 서랍 자체를 한 겹을 더 넣는 거죠. 한 겹을 더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정육면체의 벽이다 그러면 이제 동서남북 4개의 벽이 이렇게 바깥에서 서랍처럼 물려지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경우? 아까 아코디언식으로 다 이렇게 접혀서 뭔가 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벽체들도 속에 접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접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접어져 있는 종이가 펼쳐지면은 면이 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접어진 상태로 있다가 펼쳐져서 서랍식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인필링 시스템도 있어요. 즉 외골격이 있는 상태에서 바닥판을 하나 밀어놓고 바닥판 밀어놓은 거를 펼쳤더니 이렇게 집이 되네라고 하는 형식으로. 뭐 외골격이 없더라도 단층 같은 경우 뭐 2, 3층 정도
단독 건물 형태인 경우에는 바닥판 하나, 플레이트 하나를 싣고 와서 놓고 그거를 펼치면 입체형의 건물이 되는 거죠. 인터넷에 관련 동영상은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서 이제 이 다음에는 관련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시점에서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질문. 정웅 씨가 다시 비디오를 킨 걸 보니까 할 말씀이 없으셔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사실 궁금한 점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없고 의견은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왜 오래전서부터 고정되어 있는 건물로만 고정되어 있는 바닥판 벽체로만 계속 설계를 해야 될까?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설계자지만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공간을 경험하더라도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뭐 슬라이딩 시켰으면 좋겠는데 뭐 확장도 시키고 때로는 뭐 공간 구분도 시키고 벽도 이렇게 막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창문이 더 커져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계속 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인 그런 그 요구까지 리퀘어먼트를 만들지를 못하는데 사실 그런 리퀘어먼트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공간이 이렇게 고정돼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막혀져 있었을까요? 공론화 안 되고 그 디자인계에 건축계에 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활성화되지 못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게 예전에는 그 공급 위주로 경제성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다양성 같은 거를 생각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공급이 어느 정도 해결됐고 이제 개인의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변성 이런 것들이 어떤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뭐 이케아나 뭐 이런 데서 파는 가벽 같은 것들로 가구로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별로 질문을 잘 못 드렸는데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우문 현답을 아주 잘해 주셨네요. 저도 동감하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가구에는 적용이 되는데 왜 건축에는 아직 적용을 못할까라고 보면요. 가구 때문에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가구는 그 소비자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요. 내가 골라. 공급자의 의중하고 상관없이 소비자의 위주, 고객의 의사가 확실하게 반영되는 게 가구예요. 근데 이제 건축은 아직도 공급자의 의도가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일부 건축물을 빼고는. 그죠? 근데 왜 공급자는 그러면 말씀하신 그 이케아의 가구 같은 그런 실험적 건축을 많이 고객들한테 제시하지 못하느냐. 제가 경험한 건데요.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아파트를 하나 새 아파트를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일부러 옥탑층으로 바꿨어요. 제가 이제 그 당첨이라고 그래야 되나? 추첨해가지고 된 데는 이제 한층 아래, 옥탑층 한층 아래에 있는데 맨 옥탑층으로 돈을 주고 바꿨어요. 바꾼 이유는 그 옥탑층에 그 다락방이 있고 바깥으로 통하는 옥상 마당이 테라스 하우스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다락방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는 그 계단이 평소에는 없다가 이렇게 찡 하면 계단이 쭉 만들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재미있다. 그런데 한 1년 반이 지나가지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입주할 때 양해를 구하는 거야. 건설사에서. 뭐라 그러냐? 여기다가 그냥 그 똑같이 생긴 계단을 나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지? 왜 그러냐? 그 가변형으로 만드는 거는 아직 위험해.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아. 첫째, 안전하지 않고, 둘째, 고장나면 그걸 계속 AS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만들어 놓으면 그냥 부서지지 않는 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접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접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안 내려오는데요? 안 올라가는데요? 계속 고객의 AS 요구가 생길 거라는 거지. 건설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회전을 한다든지 가변형 공간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건설사가 보증할 만큼 안전하지도 않고 내구성이 있지도 않아.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못 맞추는 거지. 가구는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건축보다는 해결하기가 쉬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다른 이제 화면 공유를 좀 해보고 제 생각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변형 벽체를 만들 경우에 제가 이거 선전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가변형 벽체를 만들게 되면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바닥에 놨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가변형 벽체를 이만큼을 가변형으로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컨센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기 컨센트 우리 벽에다가 다 놓고 쓰잖아. 그죠? 전기 배선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가변형 공간을 막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서비스 인프라를 어떻게 넣을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돼. 그래서 이게 배선을 연결을 하고 연결이 가능한 상태에서 구조가 스마트하게 공간을 만드는 데 지원이 된다라고 해서 만든 건데 보시면 제가 동영상으로 다 틀어드리면은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배선 모듈을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찍는 게 우연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벽체에다가 배선을 미리 심어놨어요. 이 상부에다가 배선을 미리 심어놨어요. 그런 벽체를 판다고 이거 선전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배선 공사가 번거롭지 않게 상단에다가 이런 모듈을 넣기 때문에 이 모듈끼리 붙이면은 배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그다음에는 이거는 그 정하구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힌지를 이용을 해서 돌릴 수 있고 벽에다가 뭔가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케아는 아니지만 이제 가구에서 뽑아가지고서 펼치면 넓은 테이블로 다시 펼쳐서 만들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죠. 사람이 다치지도 않고 그냥 편의성만 확보하면 되고, 부서지면 본인이 알아서 뭐 내가 과실이었습니다라고 그냥 다른 걸 사든지 뭐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집이 무너져 가지고 문제 생기는 정도까지는, 벽체가 쓰러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정도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평범한 그런 거고요. 별로 대단할 거 없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재미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실내 디자인하고도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져 있는 데서 뭔가 뽑혀져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예,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벽체 돌아가는 것 같은 경우는 뭐 흔하죠. 보통 문자, 그 가려진 문, 비밀문 같은 거, 이거는 뭐, 그 옛날에도 많이 적용을 했던 거예요. 예. 이렇게 슬라이딩 정도 되는 거는 이건 뭐, 예. 요즘 이제 일반 집에서도 히든 포켓이라고 그래서 히든 포켓, 이렇게 숨겨져 있는 주머니 형태로 다 슬라이딩 시키는 그런 분들은 많이 적용을 해요. 뭐 돌려서 보는 것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실제로 적용된 거죠. 리얼이죠, 리얼. 그리고 이제 아까 빛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거 얘기했던 건데요. 커튼을 원격 IoT, 그죠?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커튼을 자동 제어하면서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죠. 그건 뭐 이렇게 계단 밑에 있는 공간, 수납 공간 활용하는 거는 뭐 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이 흔한데 요게 이제 건축물에 적용된 게 있어요. 장수면 건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튼튼하게 구조적으로 튼튼한 걸 장수면 건축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걸 장수면 건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브랜드화 시켜서 팔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장수면 건축의 새로운 흐름이에요. 근데 그게 일반화되지는 못해요. 왜 말씀드린 대로 그 내구성과 안전성을 완벽하게 담보는 못하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책임이 더 큰 이런 그 가구 부분. 요 정도까지는 또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계단 정도는. 제가 10년 전에 우리나라 그 브랜드 아파트 그 일군 건설업체죠. 에서도 이제 적용을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건데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나무 계단을 만들어 준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사람이 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다치면 인명 피해가 되면 이득 보는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쉽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이제 작은 공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건 뭐 별로 재미없는 거고요. 앞에 부분을 조금 볼까요? 앞에 부분은 그 이런 구조체 갖고 재미있게 만드는 가구 쪽에서는 이런 장난들을 많이 하죠. 이런 유튜브에 보면 이런 그 유의 영상들은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소리까지 나면 좀 그러니까 수납 공간에다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건 많은 시도가 있죠. 예. 높은 데 올라가는 거는 발판식으로 올라가서 위에 열고 꺼내고 뭐 이런 것까지도 예. 수납 공간을 이렇게 하는 시도는 많이 있어요. 이거는 망가져 봐야 사람이 그렇게 다치지 않죠. 예. 그리고 고장나도 그렇게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건축물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인명 피해가 되니까 진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너는 스톱하고 요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전처럼 물리적으로 진짜 어, 이동이나 회전을 시키지 않고 이동이나 회전의 분위기를 내는 그러니까 절충형이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객에게 살아있는 공간을 줄 거냐 그렇게 디자인할 거냐 그리고 내가 매일 밤 편안하게 잠을 못 이룰 거냐 그죠? 그렇게 설계한 우리 친구들이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그 고객 누군가가 클라이언트 누군가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절충안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유리하고 커튼 그리고 구획을 문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공간에서
그 유리를 많이 사용했고 이게 4층 집인가 한데 그 위까지 쭉 뚫려 있어요.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주택 내부 공간을 유리를 많이 쓰고 일단 문이 없어요. 예, 벽이 없어요. 그럼 문하고 벽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천창을 엄청나게 수평 천창을 뚫어놨어요. 취미 공간, 차고, 거실, 주방, 예, 계단 그대로 해놓고 벽을 다 유리로 다 막아놓고 그러니까 공간 구분 자체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안 해놓고 유리로다가 그 중간 높이 정도로다가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막아놨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이 공간 구분을 어떻게 하냐? 사람이 다 떨어져 있어 있게 이게 밖에서 보면은 이런 집을 이제 주인 부부고요. 애들이 노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방에서 노는 게 아니라 그냥 터져 있는 공간 어느 한 부분에서 노는 거예요. 터져 있는 공간 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애들이 키가 작으니까 튀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던져지진 않을 거고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좀 특히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부들은 좋다. 활동이 더 역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항상 아이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지하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야 차단이 안 된다는 거죠. 벽이 있고 문이 있는 지금의 일반적인 집 구조라면 이게 시야 차단이 되기 때문에 벽에 의해서 문에 의해서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잘 때 시야 차단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애들 밤에 잘 시간이 있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낮잠을 잘 때도 그렇고 뭐 볕이 너무 강하게 쪼일 때도 그렇고 그럴 때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oT 커튼을 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 오브 띵즈 IoT 사물 인터넷 다 리모컨으로 조정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일단 보시고 자 오늘은 예술적인 공간이면서도 감각적으로 와 닿는 공간이면서도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을 어떻게 절충시켜서 같이 어울리게 만들어서 디자인에 적용할 것인가 그 포인트로서 고려할 것이 회전할 수 있다. 가변할 수 있다. 벽체는 피봇으로 될 수도 있고 슬라이딩 시킬 수도 있고 뭐 레일로 돌릴 수도 있고 꺾어져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질 수 있다. 단 지금 못하는 이유는 안전성을 더 높여야 되고 내구성을 높여야 된다. 그렇다면 안전성, 내구성이 건축에서 실내 디자인에서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인가?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일반화될 겁니다. 그걸 누가 먼저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는 고객의 요구가 시장의 큰 힘으로 반영이 되는 그 시점이 있고 공급자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게 서로 맞아 떨어지는 그 지점에서 되잖아요. 아마도 우리 학우들이
그런 실내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 주인공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카톡으로도 공유해 주시고 관련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고서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의견이나 질문. 의견이나 질문은 지금 당장은 없으시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